경제가 침체에 빠지면 중소기업들은 살점이 떨어지고 뼈가 부러집니다. 회복도 쉽지 않죠. 이들을 어루만지고 감싸야 할 곳이 바로 중소기업 중앙회인데요. 729만 중소기업의 권익을 대변하는 경제단체입니다. 제23대와 24대 회장에 이어서 26대 회장으로 중기중앙회를 11년째 이끌고 있는 분이죠. 김기문 회장 모시고 중소기업들의 고충, 과제 자세히 들어보겠습니다. 회장님 어서 오십시오. 예,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요즘 경기 침체 때문에 정말 다 어렵습니다. 예. 대기업들도 어려운데 이런 때 왜 서민들 그리고 특히 중소기업들이 더 어려울 것 같아요. 현장 많이 돌아다니실 것 같은데 상황이 지금 어떻습니까? 이번에 이제 코로나 한 2년 겪고 나서 이제 좀 나지려니 생각을 했는데 사실 그 글로벌 공급망이 문제되고 뭐 우크라이나 전쟁이라든가 이런 부분들 때문에 이렇게까지 더 어려워질 줄은 몰랐거든요. 지금 육중고를 겪고 있는데 사실 지금 지금 이제 고환율, 고금리, 고물가, 그다음에 원자재값 폭등, 그다음에 인력난, 그다음에 임금도 엄청 올랐어요. 안 오른 게 없고 실질적으로 영업은 안 되고 또 수출도 최근에 와서는 좀 마이너스로 가고 있고 그래서 중소기업들한테 물어봤더니 한 60% 이상이 정말 위기다. 그리고 한 20% 이상은 사실 대안이 없다 이런 그 굉장히 좀 실망스러운 그런 그 조사 결과가 나왔거든요. 근데 이것이 빨리 탈출을 해야 되는데 아무튼 뭐 국회도 노력을 하고 정부도 노력을 하고 기업도 노력을 하고 이런 그 아주 그 국가 전체가 노력을 하는 그런 시점이 다가온 것 같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회장님 말씀대로 중소기업들이 이제 육중고를 겪고 있는데 뭐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지만 그 중에서 아까 원자재값 폭등 때문에 힘들다. 그런데 최근에 원자재값 인상분을 납품 단가에 반영하는 자동적으로 이렇게 원자재값이 오르면 납품 단가도 좀 올리게 만드는 그 법을 지금 여야가 추진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야가 합의도 하고 중소기업 중앙회도 좀 굉장히 지금 적극적으로 좀 밀고 있는 거잖아요. 지금 어떻습니까? 여야가 의견을 완전히 같이 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법안의 통과 가능성? 온도차는 있죠. 온도차는 있는데 지금 일단 정부 입법안도 어느 정도 좀 구성이 돼가지고 있고 지금 냉정히 얘기하면 이것은 납품단가 연동제가 시작된 게 14년 전이거든요. MB 정부 때에 그때 그 금융위기 오면서 그때 이제 뭐 주물이라든가 레미콘이라든가 이런 사람들이 연동제를 해달라. 원자재값 오르는데 납품단가 반영을 안 해준다. 뭐 이것부터 시작이 돼가지고 MB 때 동반성장위원회를 만들고 그다음에 박근혜 대통령 때는 이제 그 협동조합한테 협상권을 준다거나 그래서 문재인 정부에서는 협상권을 협동조합한테 줘도 안 되니까 중소기업 중앙회한테 협상권을 주는데 을이 그 갑한테 값을 올려달라라는 이 신고가 한 건도 안 들어와요. 눈치 보느라고 그럴까요? 그렇죠. 눈치도 보고 거래가 단절되니까 그러니까 이제 그걸 못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연동제를 만드는 수밖에 방법이 없구나. 강요법으로 이렇게 확정할 수밖에 없구나 이런 생각을 하셨는데. 근데 뭐 세계에서 제일 첫 번째로 만드는 법이라고 그러는데 우리나라 대중소기업의 가불관계를 다시 한번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왜 여기까지 연동제를 만들어야 되느냐. 이거에 대한 부분들은 다시 한번 돌아볼 필요가 있죠. 그만큼 납품단가 관련해서 중소기업들이 겪는 애환과 고통이 그렇게 크기 때문에 이 법안 제정에 이르기까지 됐다. 그런데 여야 정부가 냈는데 어떻게 조금 어떤 부분이 혹시 여야가 다른 부분이 있다면 좀 있어요? 어떤 게? 강도죠. 더 세게 하느냐, 더 이제 약하게 하느냐 강도인데 뭐 강도보다도 사실은 지금 자동차 회사는 그 비철금속은 연동제를 지금 하고 있고 또 다른 유형의 전자회사는
그 납품 단가에 원자재 값이 오르면 사급을 해줘가지고 예. 중소기업과 잘 지내는 기업들도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대다수 기업들이 연동제를 안 하기 때문에 연동제는 당연히 해야 되는 건데 안 한 거거든요. 네. 그래서 입법까지 가야 되는 것이고 예. 그 부분에서 이제 페널티가 나오겠죠. 안 하면 또 벌금도 나오고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하느냐인데 뭐 중소기업 입장에서 이 법안을 보고 예. 만족하느냐 안 하느냐에 대한 부분들인데 그건 이제 진행되면서 지금 네. 한 7분 응선은 넘어간 것 같아서 7분 응선. 네. 어느 정도 된다고 좀 자신을 갖는데 어떤 방법으로 이 법이 만들어지느냐가 굉장히 중요하죠. 네. 앞으로 넘어야 될 산이 좀 있네요. 그래도 이제 7분 응선에 와 있으니까 그렇습니다. 3분 응선을 더 추가로 넘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이 납품 단가 연동제 말고도 이 중소기업 중앙에서 역점적으로 추진하고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게 이 가업 상속에 따른 뭔가 조건이라든지 사후 관리를 조금 완화해 달라는 게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이번에 정부도 법안을 낸 것 같은데 가업 상속 요즘에는 뭐 그걸 그냥 기업 상속이라는 표현으로도 쓴다고 하던데요. 가업 상속에 대한 어떤 특례를 좀 더 많이 줘야 될, 왜 그게 그렇게 필요한 겁니까? 가업 상속에 대한 혜택이. 우선은 우리나라에 지금 70세가 넘은 그 CEO가 2만 명이 넘습니다. 또 베이비 부머가 지금 이제 노인으로 넘어가는 인원이 연간 7, 80만이 돼요. 네. 그러면은 지금 5만, 10만까지 CEO가 70세 넘어가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지거든요. 근데 기업은 시대 트렌드에 맞게끔 혁신을 해야 되는데 1세대가 나이가 먹으면 아무래도 감각도 떨어지고 그래서 젊은이들한테 경영을 맡겨야 되는데 그걸 좀 못 맡기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일본의 예나 독일의 예를 보면 굉장히 원활하게 가업 승계가 될 수 있겠고 제도나 법을 만드는데 일본과 독일은 우리나라는 그거에 굉장히 뒤처져 있죠. 너무 까다롭다는 얘기죠. 어떤 부분이 아주 까다로운 부분을 예로 들어주시면 어떤 게 가장 문제가 됩니까? 그러니까 금액은 500억까지 지금 되거든요. 사후 상속이. 사후 상속 공제가 500억인데 일본은 연 한 4, 5천 개가 가업 승계를 하고 있어요. 기업들이. 한 해 4, 5천 개가. 우리는 우리는 뭐 100개 정도 지금. 100개. 훨씬 적네요, 우리가. 적죠. 그러니까 조건이 까다로워서. 조건이 까다로워서 그런데 전체적으로 까다로워요. 그 조건을 다뤄놓은 게. 그러니까 금액은 500억까지 해놨는데, 근데 다행히 이번에 윤석열 정부에서 사전증여 1,000억, 사후 상속 1,000억으로 해가지고 중소기업계가 원하는 부분들에 대한 사항에 조건 완화하고 사후 상속이나 사전증여에 대한 부분들이 한 90% 이상은 가압승계가 될 수 있도록 그 경제 정책 1호로 발표했는데 이거 역시 또 국회를 통과돼야 됩니다. 그렇죠. 공제 한도를 1,000억까지 이제 높이겠다는 법안을 내놨는데 그 또 법안에 어떤 게 들어가 있습니까? 공제 한도를 좀 높이는 것도 있고 어떤 다른 여러 가지 조건들이 까다로운 게 많을 거 아니에요? 다 들어가 있죠. 지금 조건 완화라든가 여러 가지 부분들이 다 들어가 있고 그것만 통과가 되면은 우리나라 90% 이상의 중소기업들이 기업 승계를 하는데 별 지장이 없을 걸로 생각이 드는데 사실 문제는 부의 대물림이라는 그런 그 잘못된 생각을 자꾸 가지고 이 반대하는 세력들이 있거든요. 가업 승계를 부의 대물림으로 이렇게 비판한다. 근데 거기에 부동산하고 현금은 빠집니다. 기업에 필요한 부분에 대한 주식에 한해서 기업 승계를 가는 것이고 그다음에 두 번째는 자식한테 물려주면 자식이 기업의 주식을 판다거나 이러면은 상속세를 무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론적으로는 징수유예를 해주는 거지 감세를 해주는 건 아니거든. 그리고 이제 재벌 같은 경우하고 중소기업은 기업의 승계를 위한 그 세법을 그렇게 만드는 거지 그거하고는 다르죠. 그래요? 그래서 이거는 내용을 알고 보면 그거는 필요한 거구나. 하여튼 뭐 소기업부터 중소기업까지 다 해당되는 거니까. 그러면 이 조건이 좀 너무 까다로워서 결국 기업을 접어야 되는 뭐 이런 사례들도 좀 많이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
팔기도 하고 또 그다음에 뭐 사실 문을 닫는 기업들도 문을 닫아야 되고. 있고 그러면 일자리가 뭐 날아가잖아요. 일자리도 날아가고 실질적으로 기업이라는 것은 국유 재산으로 봐야 되거든요. 사회적 그 자산 아닙니까? 거기서 일도 하고 취업도 하고 또 뭐 자식한테 물려주고 그러면서 기업이 커지고 우리가 10년 된 기업하고 30년 된 기업하고 그 통계를 내봤더니 30년 된 기업이 10년 된 기업보다 이익률도 높고 그다음에 월급도 많이 주고 또 세금도 많이 내고 당연히 그럴 거 아닙니까? 업력이 길다 보면은 기업이라는 건 자꾸 커지고 또 돈 버는 노하우도 늘어나고 뭐 이런 상황에서 나쁠 게 아무것도 없어요, 국가에. 그런 부분들인데 그걸 반대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잘 이해를 하고 같이 우리 모두가 기업을 살리고 뭐 이런 쪽으로 가야죠. 아까 보니까 이제 법을 통과시키려면 지금 법이 말씀하시다시피 야당이 이제 다수당이니까 야당은 지금 이번 예산은 저희 앞에 토론할 때도 뭐 부자 감세 프레임을 들고 나오더라고요. 이것도 뭐 부자 감세 아니냐 이렇게 공격을 할 수도 있겠는데 그런 사람들의 주장은 어떻게 보십니까? 그거는 이제 우리가 잘 설득을 시켜야죠. 시켜가지고 그건 그런 상황이 아니고 일자리도 만드는 것이고 국가에 세금도 내고 그다음에 자식이 기업을 팔 때는 똑같이 상속세를 내는 거기 때문에 징수유예지 세금을 안 내고 이게 부자 감세도 아니다. 이런 설명을 잘해야 됩니다. 그렇게 승계해서 자식이 경영을 하는 과정에서 승계된 세금의 어떤 혜택을 유지하기 위한 사후 그런 조건도 좀 많이 까다로운 게 있을 텐데 그런 것도 좀 바뀌어야 되지 않습니까? 이제 뭐 월급을 10년 동안 똑같이 줘야 된다. 뭐 이런 부분 여러 가지 이제 그 까다로운 조건이 있는데 우리가 자동화로 가고 스마트 팩토리 만들면 사람은 줄잖아요. 그 자동화로 가고 이러기 때문에 그런데 그런 것을 급여 총액이라든가 또 월급의 뭐 80%까지만 가면 된다거나 이런 현실적으로 좋은 안이 많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요. 그러니까 일본의 경우에 가압승계가 굉장히 많이 이루어진다고 했는데 또 우리가 대표적으로 벤치마킹하는 또 독일 이런 데는 어떻게 돼 있어요? 독일은 이 규모에 따라서 법을 또 따로 만들어 가지고 독일은 오히려 일본보다도 연 한 10,000개 회사들이 기업 승계를 원활하게 잘 하고 있습니다. 10,000개. 아까 우리는 연 100개 정도에 불과하다고 그러니까 했는데. 우리는 100년 넘은 기업이 10개거든요. 일본은 33,000개, 독일은 10,000몇 개 정도 돼요. 그러니까 우리는 물론 이제 우리가 지금 이제 경제 이 연수가 한 중소기업 중앙회가 60주년이니까 뭐 60, 70년 된 거 아닙니까? 뭐 일본보다는 좀 경제 업력은 짧지만 이제 기업 승계할 시대가 온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때 승계가 잘 되게 만들어 가지고 100년 기업이 많이 나오게 만들어야죠. 독일이나 일본처럼 기업 승계가 좀 자연스럽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뭔가 이제 의회에서 국회에서 법이 통과되는 걸 좀 적극적으로 중소기업인들이 좀 노력을 좀 해야 되겠네요. 민주당에서도 야당이지만 합리적인 그 의견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기업 승계에 대한 법도 결론적으로 그렇게 어렵게는 안 될 것 같아요. 민주당 협조가 있으면. 먼저 번에 민주당 의원들이 500억까지 만들었었으니까. 지금의 500억을 민주당 시절에 500억으로 늘어났으니까. 만들었습니다. 이제 두 배로. 민주당 시절에 만든 게 아니라 민주당 의원들도 찬성을 해서 만들었다. 그걸 지지했으니까 이번에 이제 두 배로 올리는 상속 공제 한도를 1,000억으로 올리는 부분에 대해서 민주당의 협조를 좀 기대하고 있다. 중소기업인들의 열망이 거기 담겨 있네요. 뭐 729만 중소기업들이 다 거기에 해당되는데 그 중소기업들을 실망시키지는 않겠죠. 많은 중소기업들이 좀 보고 있는데 이 상속 공제 한도, 가업승계 한도를 좀 더 넓히는 법안 제대로 통과되는 거를 우리 김기웅 회장 열심히 추진하시는데 좀 잘 이루어지길 기대해 봅니다. 귀한 시간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